네. 오늘의 주제는 일리아 말리닌입니다. 예. 저 솔직히 별로 남씨는 관심이 없는데, 음, 뭐, 커드 악셀을 띄고 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많이 가나 봐요. 그래서 좀, 여기, 솔직히 얘 다뤄달라는 사람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뤄달라고 이번에 글 쓰신 분,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 번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일단, 먼저 일리아 말리닌을 따지기 전에, 제가 점프를 관찰할 때 쓰는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돼요. 예. 그냥 선수 영상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참 좋겠잖아, 그치? 근데 난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마 기존에 제 블로그에서 계속 오시던 분이면 설명이 바로바로 이해가 되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일단 채공 시간과 회전 속도라고 가는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측정 방식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방식을 쓰고 있어요. 제 방식에서의 채공 시간은 점프 높이하고 완전히 통하지 않아요. 비례하지 않거든요, 일단. 다만 제가 그동안 보아왔을 때 제가 설명을 하기에는 제 방식이 맞아서 그냥 이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일단 먼저 제가 측정을 할 때는 60프레임 이상의 영상을 필요로 해요. 60프레임 영상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한번 그 어떤 선수의 점프 뛰는 영상을, 물론 인터넷에서 구해지는 영상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이니까 60프레임, 120프레임, 240프레임 등을 비교했을 때 60프레임 정도면 120프레임 영상으로 촬영하나 240프레임으로 촬영하나 거의 비슷한 값이 나와요. 근데 30프레임으로 측정하면 값이 달라집니다, 이게. 오차가 커져요. 해서 제가 최소 60프레임 영상을 원하는 거고, 솔직히 뭐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는 건 60프레임밖에 없죠. HD TV에서 방송하는 프레임 자체가 60프레임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50프레임일 거고요. 근데 이 영상을 촬영하다가 측정할 때 뭐가 문제냐면 25프레임 영상을 30프레임으로 올라오는 경우, 프레임이 먹어요, 중간에. 측정 안 됩니다, 그러면. 또는 50프레임을 60프레임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30프레임을 60프레임으로 올려서 프레임을 두 단계를 건너뛰어야 동작을 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아무리 60프레임이라고 돼 있어도. 진짜 제대로 된 50프레임이거나 60프레임 영상이 필요합니다. 점프를 측정할 때는요. 자, 그러면 요 얘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그냥 대략 김연아가 거의 반은퇴했을 때쯤부터 율리아 리프니츠카야가 부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뚜베 쪽에서부터 쓰던 방식인데, 점프에 소모되는 체력을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뚜베 쪽에서는. 그럼 그걸 해서 뭘 하느냐? 율리아 때는 클린을 목표로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율리아 리프니츠카야가 김연아처럼 점프를 뛰면서 클린 안 됩니다. 일단 피지컬의 차이 때문에. 그러면 클린을 하기 위해서는 김연아보다는 체력 소모를 줄어든 그런 형태의 점프를 뛰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뭘로 가느냐? 이제 메뎁하고 자기토바인데 얘네들은 후반부에 점프를 넣는 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애들은 뭐 하느냐? 커드를 뛰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뚜베 쪽 애들도 버전이 올라가면서 단계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트리플에서 체력 소모를 줄여서 체력을 세이브를 했어.
그 세이브된 체력을 어디에 써먹느냐라는 거죠. 그 메타가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들을 좀 본다면 이걸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장비의 경량화. 예. 그 다음에 룰이 개정되었고 뭐 언더가 나오고 이번에 Q도 나왔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중감점이 없어졌어요. 이중감점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도 점프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뛰게 되죠. 판정 성향. 최근에 올해 주니어 그랑프리부터 시니어 지금 1, 2차를 보면 좀 까탈스러워진 느낌이 있긴 한데 사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최근까지는 판정이 좀 관대했죠. 회전 부족 판정이. 즉 1, 2, 3번의 영향 때문에 채공 시간은 길어지고 회전 속도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2번하고 3번 때문에 비비기를 많이 할 수 있죠, 과거보다. 그건 뭐예요? 비비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회전 가속을 줄기가 편하다. 그러면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즉, 이것 때문에 채공 시간과 회전 속도라는 그런 측면에서 김연아가 잘 나갔던 시대보다는 훨씬 더 고난이도 점프를 뛰기가 쉬워졌다는 겁니다. 일단 요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싱이든 남싱이든 간에 과거와 요즘 세대에서 좀 측정을 해보면 딱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회전 속도예요. 회전 속도. 이제부터는 조금 측정해, 예, 숫자를 보고 갑시다. 제가 이미 다 측정을 했어요. 일부러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 괜히 이거 측정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것들 측정하는 데만도 한 15분은 걸릴 거예요. 자, 패트릭 체는 언제 선수죠? 9세대 선수죠. 9세대예요, 9세대. 거의 김연아하고 비슷한 시기에 활약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선수거든요. 자, 이 선수가 어떻습니까? 쿼드 토룹이죠. 채공 시간 0.7초. 회전 소요 프레임 수가 12.2. 예. 자, 그다음 한유 유주르 같은 연도예요. 노스텔레콤컵에서 프리 러츠를 뛰었는데 쿼드 러츠를 뛰었는데 채공 시간이 0.733 나왔어요. 헌데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딱 비교하니까 한유 유주로가 파워가 더 좋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 한유 유주로는요. 쿼드 토릅을 0.65를 안 넘겨요. 회전 속도도 이것보다 더 빠릅니다, 실제로. 쿼드 토를 뛸 때는. 그게 뭐냐면 한유 유주르는 패트릭 챈보다는 에너지 전략형 점프를 뛴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0.65초 정도에서 조금 더 빨리 돌아서 회전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오늘의 주제는 일리아 말리니이기 때문에 쿼드러츠를 지금 예를 든 겁니다. 0.733에 12프레임 나왔어요. 이 회전 소요 프레임 수는 어떻게 제가 측정하냐면 보통 4회전이라고 하면 첫 번째 회전은 도약 과정에 동작이 포함되죠. 제외. 두 번째는 다리가 온전하게 안 모였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 마지막 네 번째 회전은 착지가 포함돼서 제외. 그래서 세 번째 회전을 측정하는 거예요. 트리플 악셀 같은 경우는 처음 반회전 빼고 그 다음 1회전을 빼고 그 다음 회전을 측정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데 몇 프레임이 소요되는지예요. 당연히 60프레임 영상 기준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같은 선수라면 이게 채공 시간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덩달아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채공 시간은 아무래도 같은 선수의 같은 종류의 점프면 높이가 올라가면 채공 시간도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당연히 회전 소요 프레임 수는 낮은 게 빠른 거겠죠. 소요된 시간을 의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프 높이를 무작정 올리면 회전 속도는 좀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것만 보시면 만약에 한유 유주로가 쿼드 토릅을 0.65초에 떼었을 때는 이것보다 더 빠를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패트릭 첸보다 한유 유주로가 분명히 더 나은 세대의 선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발전된 세대의 선수. 이 자세 눌림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좀 보고 갑시다. 에이, 이거는 보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 자, 예, 한유 유주로의 이때 평창 동계올림픽 시즌이고 해가지고 아마 쿼드러츠를 한번 시험해서 뛰었던 거거든요. 자, 잘 봐요. 자, 뛰었는데 착지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착지 들어갑니다 이제. 예, 몸이 이렇게 쭉 스프링이 이제 누르듯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자세가 이렇게 보면 예, 눌려지죠. 여기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자세가 눌렸다고 제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채공 시간에서 떨어지니까 자세가 눌리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각 선수마다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채공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점프마다. 한유의 경우는 쿼드러츠가 0.73초가 넘으니까 자세가 눌렸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 선수가 버틸 수 있는 한계 범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패트리체는 이 숫자에서는 눌리지 않았어요. 자, 네이든 첸. 네이든 첸 같은 경우도 보면 쭉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예. 딱 봐도 한유 유주로보다는 같은 쿼드러츠에서 채공 시간은 조금 짧은데 전체적으로 회전 속도가 빠른 걸 볼 수 있죠. 요거 같은 경우가 좀 느리게 나왔는데 이건 아마 영상이 좀 이상했을 수도 있어요. 영상이 이상하면 측정도 좀 이상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느려도 11.5 안으로는 들어올 거라고 봐요. 한 11에서 11.34까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즉 네이선 첸이 한유 유주로보다는 회전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거 얘기해야 되겠어. 자, 패트릭 첸, 한유 유주로, 네이선 첸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언급했던 점프들은 프리로테를 많이 하는 점프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쿼드러츠에서는 이 두 명 다 프리로테를 거의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즉, 이 회전 소요 프레임 수는 비비기를 안 하고 나온 숫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노쇼마를 갈게요. 우노쇼마는 커드 룹을 뛰었는데 채공 시간이 딱 봐도 이건 거의 여자 싱글 느낌이죠. 그러고 룹이니까 트리플 악셀이니까 실제로도 좀 돌려요. 회전 속도가 아무래도 네이선 첸보다는 조금씩 빠르죠. 이해되셨어요? 상황이? 제가 왜 우노쇼마를 싫어한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싫어요, 저 이런 타입.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면 아마 이 영상에 싫어요가 많이 박힐 거예요. 우노쇼마를 싫어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저는 차준환을 싫어해요. 차준환도 남싱답지 않아요, 점프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 계집애 같아요, 점프 뛰는 게. 그래서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점프. 그냥 적어 놓진 않은 거야. 그냥 차준환도 측정하려다가 말았어요. 귀찮아서. 자, 여자 싱글로 가볼게요. 알렉산드라 투로소바의 쿼드러츠를 기준으로 하면 물론 컨디션이 좋을 때를 기준 채공 시간이 한 요 정도 됩니다. 회전 소요 프레임 수가 이 정도예요. 어째 남신보다 더 빠르죠? 왜일까요? 비비기. 러시아 여싱의 쿼드러츠는 베로니카 질리나를 빼면 다 비비기에 의한 거라고 보면 돼요. 비비기를 하니까 이런 소요 시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소요 프레임이. 그러니까 남신보다도 더 빠른 회전 속도가 나온다는 거죠. 참고로 이 수치는 있잖아요. 채공 시간. 김연아의 트리플러츠급 채공 시간이거든요. 근데 왜 쿼드러츠가 되느냐? 비비기. 비비기를 통해서 회전 속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게. 자, 참고로 알렉산드라 투르소바의 쿼드러츠가 요 채공 시간에서는 자세가 눌려지지 않거든요. 근데 트리플 악셀을 띄었을 때 0.66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세가 눌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채공 시간이라도 이런 비거리형 점프하고 이런 점프하고는 달라요. 1번하고 2번이 있다면 2번 쪽이 자세가 눌려지기 쉽습니다. 이건 나중에 일리아 말리닌한테 가서도 나오는 얘기니까 미리 할게요. 예. 지겹죠, 지금. 일리아 말리닌 그냥 얘기해 줬으면 좋겠죠. 이걸 미리 깔고 가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 자, 그럼 안나 셰르바코바. 얘 역시도 쿼드러츠나 플립 같은 경우 컨디션이 좋을 때 채공 시간 딱 봐도 투르소바보다 짧죠, 채공 시간이. 그런데 왜 성공하느냐? 회전 속도가 엄청 빠르죠. 예, 회전 속도. 당연히 비비기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두고 뭘 할 수 있어요? 이걸 두고. 지금 러시아 여싱들이 남자 싱글의 최강자급보다도 회전 속도가 살짝 더 빠른 이유가 뭐다? 비비기가 되니까. 그만큼 비비기의 위력이 무섭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비비기. 회전 가속을 주기가 편해지는 부분. 그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전성기의 김연아를 타임머신을 타고 데려와서 지금의 경량화된 장비를 신킨다고 해서 허드러츠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프리로테나 비비기를 하는 형태의 러츠를 뛰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채공 시간은 좀 더 올라가겠지. 점프 높이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커드러트셔가 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초에 타임머신이 등장했으니까 이건 비현실이잖아. 그럼 비현실로 계속 가볼게요. 8살 때 김연아를 데려다가 지금의 방식과 메타를 이용해서 가르친다면 그럼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비비기를 동반하는 형태의 점프를 지금 미리 가르친다면 그러면 가능할 거예요. 충분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략 선수들의 이런 수치를 대략 보고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야 말리니. 아 참고로 이분이 좀 다뤄달라고 해가지고 한 분이 여러 영상을 링크했는데 첫째 이런 SBS 영상들 있죠? MBC나 못 써요. 30프레임 영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가 뭐였지? 이거 28프레임 나오거든요. 이 괴상한 영상인데 이런 것도 솔직히 못 써요. 그러나 채공 시간은 대략 얘기할게요. 대략. 자,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죠? 그래서 가장 높은 숫자 나온 게 뭐죠? 이거죠. 한유 유주르. 그런데 이 숫자 나오니까 어떻다고 했어요? 자세가 눌렸다고 했죠. 그리고 결국 이 시즌 한유 유주르 커드러츠 뺐어요. 결국 안정화가 안 됐거든요. 참고로 이 영상에서 측정했던 일리안 말리닌의 커드 악셀은 0.75가 넘어요. 0.75에서 0.8 사이거든요. 그냥 딱 봐도 오래 떠 있잖아요. 그냥 딱 봐도 제가 오차값을 거의 0.05초나 둔 이유는 프레임이 거지 같아서 그래요. 지금 이 영상의 프레임이. 네. 그리고 가끔씩 이 연아빠들이 지금 러시아 싱글보다도 김연아가 채공 시간이 더 길었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좀 비교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지금 러시아 싱글 애들이 경량화된 장비 가지고 기록하는 채공 시간은 이나 김연아나 다 필요 없어요. 이토미도리 앞에서는. 어차피 채공 시간으로 비교하면 여자 싱글 역대 최고는 이토미도리니까 그냥 괜히 쓸데없이 그런 걸로 자존심을 세우는 행동은 바보짓입니다. 이토미도리 트리플 악셀이 0.75까지 내가 측정한 적 있어. 지금 일리아 말리니 쿼드 악셀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이토미도리 트리플 악셀 0.75초까지 내가 측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엄청 느려요 회전 속도가.
부채점 재고 하다 보니까 트리플 악셀도 뛰고 뭐 다른 것도 뛰고 이런 개념으로 뛰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 시절은. 그냥 고난이도 점프 하나 그냥 꽝 하고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던 시절이라서 회전 속도에 전혀 신경을 안 썼어. 그 점프는. 오로지 높이만을 만들었던 점프고 그래서 가능했던 수치이기도 하죠. 어찌됐든지 이 쿼드 악셀은 대략 0.75에서 0.8 사이다. 그렇게밖에는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8프레임에서는 회전 속도를 측정한다는 건 거의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이게 지금 60프레임 영상이긴 한데 자,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이 쿼드 악셀인가 맞나? 자, 개인적으로 일리아 말리니의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악셀 점프예요. 다만 일리아 말리니의 악셀 점프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잘 보시면 여기서 자 엣지 나를 여기서 거의 박힌 것처럼 정지된 상태에서 오른쪽 이제 발을 이쪽으로 뻗죠. 뻗는데 딱 이 느낌이 뭐냐면 여기에 어떤 뭔가 계단이 있는 거야. 계단에다가 이 다리를 올려놓고 이걸 딛고 일어서는 느낌으로 올라가거든요. 저는 이런 형태의 악셀을 좋아해요. 다만 이거는 무조건 파워를 동반해야 됩니다. 파워 없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악셀을 뛸 수 없어요. 더블 악셀이면 몰라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현재 여싱에서 트리플 악셀 뛰던 애들이 많지만 이제 맛이 가기 전에 알레나 코스토리 뛰던 트리플 악셀 개인적으로 좋아했고요. 착지를 빼고 공중 자세까지만 놓고 보면 알렉산드라 투르소바의 트리플 악셀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걔는 착지가 문제라서 개인적으로 뭐 카밀라 발리에바나 소피아 카티에바 같은 트리플 악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어찌됐든지 간에 예. 요런 형태의 악셀은 진짜 파워가 없으면 안 돼. 어찌됐든지 가보자. 예. 반 프레임. 아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중간에 내가 프레임 붐키를 누르는데 이렇게 동작이 지금 먹거든요. 자 보면 여기서 하나 눌렀는데 안 움직여요. 이래서 이 영상으로는 측정이 안 됩니다. 측정이. 다만 대략 측정했을 때 회전 속도가 10일 살짝 안쪽이거나 10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채공 시간이 같은 형태에서 같은 점프에서는 채공 시간이 길어지면 회전 속도는 오히려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헌데 네이선 체인 한유 유주로의 쿼드러츠보다도 채공 시간은 훨씬 긴데 회전 속도는 오히려 더 빠른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분이 링크해 주신 영상에서 쓸만한 거는 이 US 내셔널밖에 없어요. 이건 제대로 된 60프레임 영상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F키를 누를 때마다 움직이잖아요, 지금. 예, 죽는 프레임 없이. 나머지는 다 뭔가 삐리한 영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로스포츠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렇지만 실제로는 이거 25프레임 영상이 29.97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둘, 셋, 둘에서 셋으로 왔는데 안 움직이잖아. 네, 또 방금 먹었거든요. 네, 이런 영상은 측정을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요걸로 넘어가면 전 이미 측정을 해봤어요,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봅시다. 이게 쿼드러츠인데 네, 역시나 프리로테 같은 거 없죠. 남자 싱글이 프리로테까지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뛰어버리면 이런 애도 숫자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남싱은 러츠에서 비비기를 하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이런 새끼 빼고는. 에? 이런 새끼 빼고는 말이지. 어? 별로 없단 말이야. 거의 정석 토픽 러츠란 말이지.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회전 속도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거기서도 일리아 말리닌의 이 쿼드러츠는
참 이런 말을 하면 좀 뭐한데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요즘 메타가 뭐다? 3회전에서 힘을 아껴서 4회전을 뛴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러시아 여신들. 그죠? 솔직히 한유나 네이선 첸이나 그 외 남신 마찬가지예요. 트리플에서 체력 아껴서 쿼드를 뛴다거든? 그럼 지금 이 일리아 말리닌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이걸 뛰어넘었어요. 쿼드에서 힘을 아껴서 쿼드 악셀을 뛰어. 이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니까 이거 보면. 지금 이 점프 뛰는 거 일단 보고 말씀하세요. 자, 자, 예. 자, 힘을 준 느낌이 듭니까? 힘을 준 것 같지가 않잖아. 실제로도 이 무릎 관절을 쓰는 걸 보면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의 마진을 남겨두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물론 네이든 첸이 허드렛을 뛰는데 진짜 100%까지 다 쓰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거의 95% 이상의 힘을 끌어 쓴다고 보거든요. 지금 얘를 보면 90% 이하의 힘을 쓰고 있어. 커드러츠에서. 이게 말이야 빵구야 지금. 솔직히 아까 그 커드러플 악셀 영상보다 이걸 먼저 봤거든요. 네. 힘을 아끼고 뛴다니까 지금. 커드러츠를. 제가 전에 누군가가 답글 달았어요. 얘가 커드 악셀 뛰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여자 싱글이 트리플 악셀 뛰는데 남싱이 쿼드러플 악셀 뛰는 거 당연하다고. 전 그래 얘기 적었거든요. 예. 예, 이런 애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저는 당연하게 보여요, 이게. 그래, 이런 선수가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솔직히 네이선 첸도 파워가 엄청 좋다는 느낌의 스케이터는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말하면. 점프를 잘 뛰긴 하지만. 남자니까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 솔직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딱 봤을 때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순수 파워가 몸에 있는 애가 이제 요즘의 피겨 메타에 맞춰가지고 허드 악셀까지 가는구나라는 느낌이야. 현재 느낌은. 일단 대충 보면 지금 얘 같은 경우가 회전 속도만 본다면요. 예, 이게 1회전이고 2회전을 돌아 여기가 2회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가 안 된다고요, 지금. 열하나를 하니까 아까보다 한 바퀴가 더 돌았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면 한 10.89 정도로 봐야 돼요. 그럼 지금 거의 러시아 여자 싱글 비비기 하는 애 수준의 회전 속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력 점프가 아닌데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치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야. 퍼드러츠 정도는. 아, 이제 어이가 없다. 진짜 간만에 이런 괴물도 나오네요. 자, 그래서 가볼까? 이 정도면은 한 41.5 이러면 한 0.691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채공 시간으로 측정하면 지금 네이선 첸보다도 오히려 낮아요. 한 요 정도거든요, 지금. 네이선 첸이 지금 이때 11.3프레임 소요됐잖아요, 회전에. 근데 지금 거의 요 정도 채공 시간보다 조금 더 길어. 이것보단 조금 더 긴데 회전 속도는 더 빠른 거지, 지금 일리아 말리닌이. 예. 근데 이거 지금 요즘 시니어 그랑프리 요즘 판정 기준 보면 요거 회전 판정 좀 나올 수도 있겠네. 큐나 이런 거. 어쨌든 허드러츠를 뛰는데 힘을 살짝 빼고 뛰었다라는 거죠. 핵심은. 그다음에 이건 이제 쿼드톤인데 예, 딱 봐도 이것도 힘을 좀 빼고 뛰는 게 느껴져요. 다만 이제 좀 회전축이 조금 뒤로 넘어갈랑 말랑 하긴 했는데 예, 자세를 보면 전력으로 뛰는 점프 아닙니다 이거.
이것도 지금 좀 회전이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힘을 너무 아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 요거는 올해 초의 영상이겠죠, 아마. 올해 초 겨울에 영상이니까 지금 아직 어린 선수일 거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파워가 좀 더 없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자, 이거는 지금 0.616이 나오거든요. 0.616이? 0.616이면 한 요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건 커드 토롭이니까. 커드 토롭이니까. 제가 한유 편에서 얘기했죠. 커드 토롭에서는 이거 안 나온다고. 0.64, 65 뭐 이러거든요. 한 그 정도예요. 회전 속도도 더 빠를 거라고 제가 얘기했고. 물론 지금 딱 보면 뭔가 회전이 모자라요, 이거 지금. 최소, 제가 보기에는 언더가 나왔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이거 회전 속도를 한번 본다면 힘을 너무 뺀 것 같아, 이 커드 토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네. 이것도 한 열하나 정도.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빠르긴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사실 0.615 근처에서 11프레임 정도를 뛰었으면 회전 채우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러시아 여자 싱글 애들이 비비기 할 때 가능한 수치고요. 지금 비비기를 안 했잖아, 얘는. 비비기를 안 했기 때문에 회전이 좀 모자라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네이선 첸이나 한유나 요즘 남자 싱글 쪽에서 보더라도 채공 시간이 좀 짧아요. 커드토가. 얘가 지금 파워가 없어서 이렇게 나왔겠어요? 설마? 힘을 너무 뺀 거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파워를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쿼드에서 체력 세이브 하려다가 지금 생긴 현상이에요. 제가 보기엔. 체력 세이브. 쿼드에서 체력 세이브 하고 있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이거 트리플 악셀 같은 경우도 이거 트리플 악셀 맞나? 잠깐. 요즘 남자 싱글 점프들은 하나, 둘, 트리플 악셀 맞네. 트리플 악셀, 더블 악셀 같이 뛰어가지고 그냥 딱 봐도 보세요. 힘을 안 넣잖아요, 지금. 세게 뛴다는 느낌 없죠. 점프 높이가 높다는 느낌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회전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점프에 힘을 덜 들이면서 뛸 수 있거든. 물론 회전력에 이제 힘을 가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 자, 이거 반 프레임. 네, 요게 한 0.65, 65초대거든요. 0.65초대. 그러면 이게 딱 적당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채공 시간에 퍼드토도 뛰면 회전에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아마. 요거는 회전 속도가 좀 더 빠르네요, 아까보다. 예. 지금 아까 한 계속 11프레임 조금 안 되거나 11프레임 정도 나왔잖아요. 방금 거는 거의 10.7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대략.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대략으로 볼 수밖에. 그러니까 좀 보면 회전 속도가 아까 러츠나 토르보다 악셀 뛸 때 회전 속도가 빠르다. 왜일까? 커드 악셀 뛰려고? 왠지 그런 느낌 드는데? 어, 이미 나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아니,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아니,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쿼드러플 악셀을 띄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확실히 악셀에서 회전 속도가 러츠와 토르보다 빨리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런 걸 놓고 보면 사실 더 살펴볼 필요는 없어. 일단 기존의 한유나 그 네이선 챔보다는
확실히 피지컬이 한 단계 위라는 게 보입니다. 수치적으로. 일단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어. 이게 만약에 네이선 첸의 숫자는 내가 측정하고 얘의 숫자는 다른 사람이 측정했다? 그러면 개판되는데 동일인에 의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얘가 피지컬이 확실히 우월해요. 확실히.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고 일단 대략 봤을 때 0.7초 정도까지 해서는 자세가 눌리는 게 안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대신에 이걸 봅시다. 아까 보다가 말았던 거. 자, 지금 이게 쿼드 악셀 장면인데 이건 물론 프레임이 먹어가지고 측정은 못합니다만 0.75에서 0.8 사이에요. 그 사이에요. 예. 그 사이일 때 얘 자세를 보세요. 자, 착지할 때 착지하고 자세가 눌리죠. 이렇게. 예. 이거 뭐냐면 0.75, 0.8 사이가 되니까 얘도 이런 눌리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한유는 0.73만 돼도 나왔는데 그죠?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보통 러츠가 1번이 나오고 악셀이 2번이 나오거든요. 보통은. 같은 선수라도 확률적으로. 그러면 한유 같은 경우에 러츠가 1번에 가까우니까 덜 눌려야 돼요. 눌리는 현상이 덜 나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일리아 말리닌이 악셀이면 2번 같은 경우 확률이 높아요. 2번 같은 경우가 많이 눌려. 같은 채공 시간에도. 그런데 1번보다 채공 시간도 훨씬 더 길었는데 눌리는 동작도 훨씬 덜해요. 이건 뭐냐면 그냥 한유보다는 확실하게 한 끗발 두 끗발 더 세다는 거지. 피지컬이. 솔직히 나는 뭐 남싱에 관심이 없어서 뭐 연기력이고 어쩌고 그딴 건 관심이 없어. 단지 점프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또 특정 선수 빠들이 와가지고 지랄병을 하거든. 그냥 한유는 14년과 18년 때 올림픽에서 최적화되어 있었던 스케이터 그 자체의 의미를 두면 돼. 지금 시대는 그 사이에 또 다른 피겨의 메타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쫓아오라고 하는 거는 좀 과욕이에요. 한유 유주르는 충분히 위대한 스케이터야. 현재 얘보다 점프가 딸린다고 해도 적당히 만족을 해 그냥.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신체적인 능력 네이선 첸을 압도합니다. 신체적인 능력만 놓고 보면. 다만 제가 연기를 전체를 다 본 게 아니라서 얼마나 점프가 안정감이 있는지 뭐 이런 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까 쿼드러츠는 모르겠는데 쿼드토에서 회전축이 빨리 서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쿼드토 같은 경우에서 회전축에 좀 문제가 있는 모습이 나왔었고 이런 음, 자잘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듬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또 쓸데없이 힘을 아껴서 회전이 모자라는 장면도 보였고요. 그래서 암만 지가 쿼드 악셀을 위해서 쿼드에서 힘을 덜 쓴다 하더라도 좀 너무했어 솔직히. 남자 싱글의 쿼드 토가 0.61초대는 좀 너무했습니다. 0.63초대는 나와줘야 안정권이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이제 이런 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분석 파트가 있다면 분석팀에서 이런 걸 얘기해주고 코치가 그걸 받아가지고 선수하고 상의하면서 조절해서 픽스를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거는 다른 나라 피겨에서도 이런 분석 파트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영상 분석을 제대로 할 것 같진 않아서. 예. 자, 네이슨 첸 같은 경우도 뭐 2016년, 17년에는 이미 뭐 그 전부터 알았잖아 우리가 쿼드러츠 뛰는 애가 있다는 거. 그런데 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안 되잖아요. 왜?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안 거쳤거든. 안정화가 덜 됐던 상태니까 한유한테 졌단 말이지. 시간을 두고
안정화가 되고 나니까 2022년에는 먹는 거야, 지가. 물론 이거는 여싱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여싱에 비해서는 남싱이 피지컬적 전성기가 오래 가니까 가능한 걸 거예요. 여싱이면 솔직히 거의 첫 번째 올림픽에서 무조건 해내야지 두 번의 기회가 없다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요즘. 근데 남싱은 좀 다르죠. 네. 솔직히 뭐 일리아 말리닌을 관찰한다고 했지만 거의 다른 선수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만 어쨌든 예,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채공 시간도 일리아 말리닌이 뽑으려고 하면 이전의 선수들 요 두 명 네이선 첸이나 한유 유주로보다 분명히 훨씬 더 길게 낼 수 있고 회전 속도 역시 더 빠르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말 끝났지. 점프란 게 뭐야? 떠 있는 시간에 도는 속도잖아. 떠서 돌아서 떨어지면 되잖아. 그지? 점프가 충족되려면 회전을 충족시킬 만큼 오래 길게 떠 있어야 되고 그 떠 있는 시간 동안에 다 돌 만큼 회전이 빨라야겠죠? 그 두 가지가 다 좋은데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떨어지면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두 개 다 좋아요. 그러면 일단 피지컬적으로는 무조건 위라고 봐야 되고 남은 건 정리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에휴, 아우 힘들다. 일단 좀 제가 그 원하는 건 쿼드 악셀 뛰는 제대로 된 영상에 제대로 된 60프레임 영상이 있으면 좀 제대로 측정하고 싶네요. 제가 사실 지금까지 측정했을 때 최고로 길었던 채공 시간은 그때 러시아 애가 뛰었던 그 커드러츠가 0.775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회전은 그리 빠르지 않았거든요. 회전은 그리 안 빨랐어요. 그냥 단순하게 발사각이 높아가지고 나왔던 결과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일리아 말리닌 같은 경우는 발사각이 분명히 높습니다. 높은데 회전 속도는 빠르단 말이지. 그거에 비하면. 즉 이런 밸런스가 자기에게 뭔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일리아 말리닌의 이 쿼드 악셀이 그때 그 봤던 0.775짜리 쿼드러츠보다 그리 짧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0.78도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쿼드러츠나 뭐 트리플 악셀이나 0.7초 선에서 놀잖아. 아, 0. 쿼드러츠가 0.7초 좀 안 됐고 트리플 악셀이 0.65초 되었고 쿼드2가 뭐 0.615, 62 뭐 이런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쿼드 악셀은 0.78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쿼드러츠 이하 점퍼들은 힘 빼고 뛰었다는 거예요. 힘을 빼고. 그러니까 쿼드 악셀에 저렇게 힘을 쏟아부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되셨죠? 물론, 물론 네이든 첸 같은 경우도 쿼드러츠와 쿼드 플립에 0.7초 정도의 채공 시간을 내기 위해서 쿼드 토나 쿼드 살코, 뭐 트리플 악셀 이런 거는 힘을 좀 아낀 편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경량화도 이루어지기 전이고 룰 개정도 이루어지기 전인 완전 과거의 세대의 스케이터인 김연아를 비교로 하면 김연아는 러츠와 플립이 있거나 연결 트리플 토가 있는 점프는 세게 뛰고 그것들이 다 없는 점프인 뭐 단독 더블 악셀이나 단독 살코나 뭐 더블 악셀 더블터 더블 룹이나 요런 세 가지 종류의 점프는 살살 뛰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결국? 완급 조절하는 거예요. 그 점프 안에 그 프리 프로그램 7번의 점프 안에서도 완급 조절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러시아 여싱들은 뭐 하냐? 장비 경량화됐고 룰 개정됐고 판정 성향 다 바뀌었어요. 트리플을 약하게 뛰고 쿼드를 세게 뛴다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지 점수를 뽑아 먹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좀 이해도를 올려야 돼.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사다마오를 멍청하다고 하는 거예요.
트리플 악셀을 0.68초씩 뛰면 뭐해? 단독 트리플 룹을 왜 0.6초 근처까지 뛰냐고요. 여자 싱글 트리플 룹 평균이 0.53초 근처거든요. 근데 아사다마오는 멍청하게 단독 트리플 룹에서도 체력 소모를 했어요. 저 완급 조절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클린이 안 되는 거야, 깨끗하게. 제가 굳이 지금 일리아 말리닌 외에도 이런 점프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데이터의 이해도를 올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무작정 모든 점프를 세게 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딱 그 점프를 뛸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렇게 해서 세이브된 체력은 점수가 높은 것에 투자한다. 요게 시대를 거슬러서 통하는 메타입니다. 단지 체력을 세이브해서 뭐에 투자를 하느냐의 대상이 달라질 뿐이에요. 장비 경량화 이전과 이후는 그 정도 차이인 거지. 핵심은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완급 조절 중요하다는 거. 어쨌든 일리아 말리니는 괴물입니다. 현재 시점에선. 그러나 안정화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죠. 어떻게 보면 운 좋은 게 지금 일리아 말리닌이 안정화를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보여지거든요. 이제 올림픽이 막 끝났고 다음번 올림픽 때까지의 시간 동안 안정화를 이룬다면 일단 일리아 말리닌의 경쟁 상대가 딱히 안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때쯤 되면 한유든 네이선 첸이든 뭐 좀 기량이 떨어질 때가 되거든, 나이적으로. 음. 근데 또 모릅니다. 이런 괴물이 한 명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왜냐면 이건 시대적 변화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괴물 같은 놈이 또 나올 수도 있어. 또는 그때 가서도 안정화가 안 될 수도 있고 허드 악셀을 막 0.78초 뛰고 허드 토에서 회전 부족 나오고 그럴 수 있다고요. 안정화를 못 시키면, 픽스를 못 시키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